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월 28일 금요일 장마감 후에 더존비주온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반등을 했는데 더존비주온만 사실은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빠졌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1.5%, 약 4%를 반등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더존비주온이 안 좋아야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대체 왜 안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매매 동향을 먼저 보게 되면요. 더존비주온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제일 높은 기업입니다. 40% 가까이 됐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 한 9%, 8%대까지 떨어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5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50억 정도 수준 되고요. 현재 지금 외국인 보유 비율이 약 한 39.6%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기간도 오늘 매도를 했고, 현재 지금 기간이 11월 20 아니군요. 1월 달 정도부터 12월 29일부터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끊임없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투자 주체는 투신과 연기금입니다. 일단 연기금이 아무리 보유 비율이 적어도 어쨌든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가가 그래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12만 주 매도, 기간이 48만 주, 그 중에서 투자인 18만, 연기금 23만. 연기금과 투자 신탁이 보유 지분을 계속 매각하면서 그걸 외국인이 받아주면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외국인도 같이 팔아버리니까 사실은 조금 주가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보게 되시면 1월 1일에 7만 3천 원인데 지금 5만 2천 원이니까 2만 원 정도가 빠졌죠. 그리고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더존비주는 지금 매우 과매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다 한 최소한 8, 9만 원, 최대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보유 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10만 원 정도. 왜냐면 이 주가가 과거에 13만 원 찍고 상당히 10만 원대를 오랫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대 이 가격대에 보유하신 분들 되게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마 예를 들면 이때 샀다, 아니면은 이때쯤 샀다라고 치면 이제 바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11만 원 살짝 올라올 때는, 그러면은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조금 더 홀딩해 보자라고 느껴보고, 그리고 나서는 쭉 빠졌기 때문에요. 네, 여기 10만 원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거의 한 2, 3주 이상 10만 원대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반등을 찍고 올라갈 때도 11만 원 찍었지만, 사실은 만약에 여기서 사셨던 분이라면은 거의 1년 가까이를 기다렸기 때문에 조금 더 보자라는 생각에 홀딩하다가 다시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주가가 10만 원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가격이 낮습니다. 이 기업이 그러면은 코로나 때보다 더 낮을 만큼 기업의 가치가 없는 기업이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오늘 하락한 이유는 바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오늘 리포트가 아침에 하나 나오고 총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과도기다, 더존비전이 과도기다 라고 해서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지금 해놨는데요. 과거에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20%를 깎았다고 하면 사실은 기업 어떤 증권 시장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셀이라는 투자 의견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바이를 하고 목표가를 낮춘다는 건 결국에 셀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과 또한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를 또 낮췄거든요. 10만 5천 원에서 7만 8천 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급락하기 전 가격대가 목표가라는 거는 지금 가격이 적정 가격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사실 크게 신뢰하지 않는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치를 떨어지기 전에 낮췄다라고 하면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다 떨어지고 나서 목표가를 떨어지기 전 가격으로 해놓으면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가도 얘네들은, 이 애널리스트들은 오케이다. 그리고 리포트 내용들도 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가 명확하다. 근데
사실은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은 그냥 균일하고 신사업을 계속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특히 매출 채권 팩토링이나 신한은행이랑 제휴를 되게 많이 하면서 뭐 계좌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내용들은 뭐 크게 코멘트하지 않으면서 뭐 그냥 회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사유로 지금 이렇게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4분기 매출액이 많이 빠진다, 만약에 뭐 시장 컨센서스나 아니면 전분기 대비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때는 조금 장기 침체를 고려해 볼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김용우 대표이사가 신한은행의 지분을 매각할 때도 어떤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각을 한 건데, 어떤 제휴와 협업과 새로운 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이나 어떤 판관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거는 괜찮으나 외형적 성장이 줄어드는 것은 더 이상 이 기업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아니면은 줄어드는지 아니면은 비슷한지 이런 부분, 그리고 만약에 IR을 하게 되면은 꼭 더존비전 IR 자료를 더존비전에 올리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대부분은 IR 자료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IR 자료에서 향후 사업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존비전 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비전. 제가 이거 못 봤는데요. 매출액은 늘었네요. 지금 보게 되시면 9.4%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떤 그런 시스템들 많이 구축하는 거를 감안해서 빠진다라고 보고요. 전분기는 코로나 어떤 그런 구축들이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2021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늘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10% 정도 외형적인 성장을 했다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존비존이 제가 요 내용을 못 봤는데, 사실 못 봐가지고 매출이 빠지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매출액이 늘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더존비존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홀딩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것도 못 봤던 부분인데 김용우 회장이 보유 지분이 좀 빠졌네요. 이번 퇴임 관련돼서 그런 내용이네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고요. 더존비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원래 웬만하면은 영상 시간에는 사실은 이 기업이 어떤 신사업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실은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국내 시장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좀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내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별다른 뭐 어떤 자료들은 없네요. 네. 별다른 자료들은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요건 제가 한번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나와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더존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RSI나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과매도인 상태이기 때문에 물타기는 절대 금지하고요. 신규 계좌를 만드셔서 새로운 계좌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고율을 좀 봐야 되는데, 보통 하락할 때 신용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신용이 원래 높지 않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신용이 늘어나도 뭐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반대매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공매도도 거의 나오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매도도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차거래도 뭐 늘어나도 많은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마무리를 하나 하자면 어쨌든 현재 연기금의 이 보유한 이 매도 물량이 언제까지 빠져나갈 거냐, 그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7만 원 찍고 10만 원 올라갈 때 연기금이 밀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금융투자의 이 매수가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그리고 사실은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외국인이 비율이 40%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과거에 한 38%까지 빠졌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38%대에서 37% 안 빠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가 바닥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더존비전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